고등학교 때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대학교 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그 사람들도 언젠간 열심히 했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봤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능 직전까지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고, 뭐 이제 특기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거 준비할 때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할 때 갑자기 또 가장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 같은 걸 다 버리고, 뭐 얼굴 같은 거 다 신경 안 쓰고, 머리 안 감아도 되고, 이제 뭐 먹을 거 그냥 뭐 공부하면서 먹어도 되고, 그냥 진짜 이게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드로 넘어가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언젠가는 분명히 보답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한 번으로는 안 되고, 당연히 오랫동안 축적이 돼야 그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을 때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이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니까 조금 과장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아까 그 사진처럼 다들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아까 16시간 공부해 보셨냐고 아까 그거 봤잖아요. 진짜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일단 공부를 해 보시고 뭔가 공부를 해도 안 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번 열심히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16시간 이건 생각해 보시고. 저도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재수할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떤 기억이 나요. 그 물리의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를 실수해서 틀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50점 만점이니까 47점 그렇게 맞았을 거예요. 근데 맞았었는데 스스로 약간 이거 실수로 틀렸다는 거에 약간 좀 화가 나가지고, 그때 그 기출 물리 부대집 있잖아요. 막 5년치 그런 모아둔 거, 그런 거 시중에 파는 거,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진짜 하루 동안 날 잡고 그냥 그거 끝까지 푼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주변 또 제가 1학년인데 지금 2학년 이제 선배로 있는 사람 중에 제 학교 동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동기. 전 재수했으니까. 근데 걔는 그 학교에서 있을 때는 정말 남들 앞에서는 진짜 공부하는 모습을 절대 안 보여줘요. 좀 이상한 애였어요. 그냥 학교에서 좀 잠만 자다가 쉬는 시간에 하면 밖에 나가서 농구하고 막 그런, 약간 좀 그런 애였는데, 좀 그런 애 보면서 쟤는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성적이 잘 나오지? 그런 걸 막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냥 나중에 말해주더라고요. 막 자기는 나중에 집에 가서는 막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조금 몇 시간 자고 그냥 학교 와서 자고 그랬다. 그런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약간 공부에 막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그런 애들도 다 집에서 막 새벽 몇 시까지 계속 공부에 약간 미쳐가지고 집중하는, 그러니까 공부에 그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애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공부를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고2 때 수학 성적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고1이신 분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과를 선택하면 이과생은 일단 표본이 수학을 잘 안 다니잖아요. 제가 고1 때는 모의고사 점수가 거의 100% 찍었어요. 항상 그러실 분들 많겠지만, 근데 고2 올라가니까 성적이 푹푹 꺾이는 거예요. 막 99%, 98%, 96%, 95% 이렇게 꺾이는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막 떨어진 속도가 보여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1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중학교 때 놀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등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1등을 했지만 전국 단위에서 보자면은 그게 성적이 너무 하찮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의대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공부량을 대폭 늘렸어요. 대폭 그냥 거의 움직이는 시간도 없이 뭐 체육 시간 같은 거 그냥 다 째고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고 거의 수학에 올인하고 여름 방학 때도 진짜 공부만 했어요. 거의. 그래서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은 후회 안 하는 게 제가 그때는 정말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성적을 올렸으니까 제가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슬럼프가 있다면은 제가 갑자기 눈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은 보통 글을 딱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딱 훑으면서 읽잖아요. 뭐 이렇게 스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기능력이 부족해서. 근데 갑자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눈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약간 스트레스성 같은 거인데 그게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언어 공부를 다 때려치고 그냥 수학만 했어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는 몇 개의 수학 기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절로 거의 반절로 문제가 잘려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장 단위가 짧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약간 문제가 없었던 수학 문제를 거의 기준으로 풀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수학 성적이 쫙 올라와가지고 고3 때 거의 만점 아니면 하나 틀리고 이런 식으로 거의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를 하면서 재수 시작할 때 3월 달에 막 그 학원 선생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여러 학원 선생님들이 막 수업을 해주시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막 너네들 6월 평가원 치고 나면 지금의 정신 상태 다 없어지고 그냥 어디 막 놀기 바빠지고 막 공부하기 싫어지고 그런 슬럼프에 빠질 것이다. 막 이런 말을 모든 선생님이 했어요. 거의. 하니까 그런 말을 계속 하고 나중에 결국 진짜로 학원에서 6월 평가원을 보고 나니까 정말 애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진짜 막 공부에 대한 3월 달에서의 그 의지는 다 없어지고 그냥 막 어디 막 놀러 다니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슬럼프가 그러니까 남들이 그 자꾸 슬럼프 언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슬럼프가 생길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거에 의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제 생각은 슬럼프는 자기가 만들어서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약간 뭔가 물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공부하다가 정말 이제 공부하기 싫어지고 아까 좀 뭔가 주호처럼 약간 계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갑자기 수학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경우라던가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막 슬럼프가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지 괜히 더 이제 슬럼프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괜히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좀 슬럼프라고 하긴 그렇지만 공부가 좀 안 되면 그때 그거를 저는 먹는 걸로 풀었거든요. 막 치킨을 그래서 자주 먹었어요. 그걸 한번 그렇게 그러니까 좀 공부 안 되고 스트레스 쌓이는 걸 모아두면 그게 한 번에 확 와서 약간 슬럼프에 빠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 쌓이고 공부가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약간 공부를 하면서도 소소한 재미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조금씩 풀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과학고니까 기숙사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 힘을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입시 공부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진짜 길면 몇 년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봐야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완전 공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지치지 않을 수면 시간이랑 자기가 지치지 않는 휴식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나머지를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늦잠을 자거든요. 거의 3시, 4시 잤어요. 물론 그때까지 공부한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놀다가 그 시간에 자는데,
그래도 7시엔 일어나야 돼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사감 선생님이 맨날 때려서 깨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비몽사몽해도 학교는 가고 이제 그런 생활이 유지는 되잖아요. 그런 강압적인 생활이 그때는 싫지만 학창 시절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를 보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생활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자기의 체력도 안배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치지 않을 선에서 여러 번 해보고 딱 난 이 시간이 딱 괜찮은 것 같다. 이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은 딱 지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하루 패턴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그 패턴을 유지하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웬만하면 안 그러면은 외부에 의해서 금방 깨져요. 패턴이 거의 대부분 여기 기획사가 아니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좀 유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졸린 상태로 공부하는 걸 전 좀 약간 혐오했어요. 물론 그래서 저는 항상 7시간씩은 잤고 재수할 때도, 물론 공부 열심히 했지만 그걸 그 자는 시간은 확보하면서 그 중간중간 짬 나는 시간을 그걸 잘 활용해서 공부 시간을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막 새벽 4시까지 막 공부했던 그런 얘는 그런 얘가 있는 거고, 그 정말 약간 그 사람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약간 삘 탔을 때 그 삘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그런 애가 있고, 그냥 계속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걸 중시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 맞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